고! 달슨의 라이브. 자, 위클리의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은 음바페가 이제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음바페가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잔류를 할 거냐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죠. 정말 그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음바페를 노리기 시작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뭐 그러면서 본격화되고 있죠. 그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뭐 페레스 회장이 모나코 시절부터 음바페 영입에 관심이 있어서 그 모나코 시절에 음바페가 막 잘할 때 그 음바페 부모님 찾아가서 만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가서도 계속 있었고 이제 뭐 홀란드냐 음바페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음바페의 계약 기간이 딱 1년 남았으니까 이 음바페가 지금 재계약을 안 하면 내년에 또 프리로 풀려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계약을 확 연장해버리든지. 그쵸. 뭔가 결정을 해야죠. 맞습니다. 1년 남았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음바페 이적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스페인과 프랑스의 좀 축구의 자존심 싸움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제 음바페가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이다. 요런 이제 기사들이 엄청 나오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무슨 소리냐. 프랑스 우리 리그가 얼마나 좋은데. 프랑스에서 이제 음바페는 만족하고 있고 재계약에 곧 서명할 것이다. 아, 그렇게. 네. 이게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는다 떠난다라는 맞아요. 보도가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프랑스 쪽은 남는다. 맞아요. 대체적인 네. 매체들이 르키프가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이제 떠난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그랬나 그 캐라곤가? 네. 그 캐라곤가? 작은 데 있으면 안 된다. 아, 네이마르하고 음바페한테는 너무 자꾸 리그에 뛰면 안 된다.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지. 그렇죠. 기분 나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쪽을 보면 마르카는 음바페가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뛸 거다. 아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주장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이렇게 레알에서 뛸 거라고 하는. 네. 첫 번째는 음바페가 재계약에 이번에 동의 안 하면 음바페는 계약 기간 1년 남는다. 그렇죠. 네. 프리로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결국에는 이 재계약을 음바페가 안 해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주장이죠. 돈 받고 팔려면 지금 팔아야 돼. 그렇죠. 이런 얘기. 이제 결국에는 음바페가 재계약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르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텔레풋 같은 곳도 파리 생제르맹이 혹시나 음바페가 재계약을 안 해줄까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살라와 좀 접촉을 첫 미팅을 가졌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또 뭐 메시나 케인에게 좀 접근을 해볼 의향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음바페나 이런 선수들이 떠날 경우를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혹시 이제 음바페가 재계약 안 해주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 음바페가 이번 시즌 혹시 재계약을 안 하면 떠날 수밖에 없다. 재계약 안 해주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프랑스 언론들은 또 이제 반격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나세르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음바페가 팀을 떠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제 이 인터뷰가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왔거든요. 챔스. 그렇죠. 이제 4강전 우리가 4강전도 올라가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음바페가 뭐가 아쉬워서 떠날 것이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리크피에서는 음바페가 23년까지 재계약에 동의를 할 것이다. 르키프는 여기서 주장하는 건 음바페가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에 또 파리의 생활에 좀 만족을 하고 있다. 뭐 챔피언스리그도 지난 시즌부터 4강전 계속 넘어가고 있고, 뭐 프랑스는 계속 리그에서는 또 우승하고 있고 하니까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월드컵이 있으니까 월드컵 전까지 음바페가 무리해서 팀을 옮기고 적응하는 기간을 겪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월드컵이 있기 전에는 사실 직전에는 모험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큰 이적을 했다가 혹시 경쟁 구조에서 밀려가지고 못 뛸 경우는 월드컵을 못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월드컵이 앞에 있을 때는 큰 모험을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재계약을 안 할 리는 없고 재계약을 이제 혹시 떠난다고 생각을 해도 재계약을 하게 되면 뭐 23년 이후로 24년, 25년까지는 재계약을 할 것이다 무조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음바페가 이번에 국가대표팀 경기가 끝난 이후에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계약에 내가 진전이 있다면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뭐 재계약을 하든 재계약을 안 하고 떠나든 내 피셜 좀 그만해라. 내가 얘기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앞에 이야기한 거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스페인 쪽 미디어와 프랑스 쪽 미디어들의 다양한 생각들. 대체적으로는 스페인에서는 레알로 올 것이다. 대체적으로 프랑스 쪽에서는 남을 것이다의 방점이 찍힌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가끔씩은 두 개가 혼재돼서 섞이기도 하더라. 하지만 파리 쪽 뭐 회장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남을 것이다라고 또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보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협상해서 주도권을 잡지 우린 보낼 거라고 하면 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협상할 때 주도권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구단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 잡을 것이다라고. 그쵸.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 속에서 그 안에서 음바페 이적의 포인트는 뭐냐? 그렇죠. 첫 번째는 이 파리 생제르맹이나 레알 마드리드나 코로나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구단이 뭐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 급여를 또 연봉을 올려줘야 되고 레알 마드리드는 또 이적료까지 있으니까 음바페를 영입해야 되는 이적료까지 있으니까 음바페 이적료가 지금 시장가로 나오는 게 네. 한 2천억 넘죠? 한 2,500억? 네, 맞아요. 2,500억 정도? 그래서 이 두 구단이 음바페를 좀 품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좀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음바페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세전으로 약 400억까지 연봉을 인상하길 원하고 있다. 아, 세전에 400억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받는 게 한 300억 정도고 이제 네이마르가 5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500억 받아? 그래서 걔 그냥 거기 종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바페가 이번에 500억? 네이마르와 조금 준한 금액 그럴 만하지. 인상하길 원한다. 나도 이제 네이마르와 함께 팀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선수인데. 나도 그렇게 요구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할 텐데 그럼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에서는 결국엔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그 이제 또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도 네이마르와 음바페 연봉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카바니와 티아고 실바를 좀 그냥 떠나보내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주급 때문에. 그쵸, 뭐 이적료는 적어더라도.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FFP를 좀 맞추기 위해서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그렇죠. 그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연봉 뭐 네이마르와 음바페는 매년 연봉을 인상해줘야 되는데 또 스타 선수들을 연봉을 또 더 챙겨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도 이번에 네이마르와 음바페 네이마르도 내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네이마르와 음바페의 재계약을 위해서는 또 팀에 있는 좀 선수들을 판매를 하거나 더 팔아야 돼? 둘 내보내거나 이런. 아니 네이마르는 지금 500억 받는데 더 달라고 그러겠네? 그렇겠죠? 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네이마르도 92년생 아닌가? 맞아요. 좀 있으면 이제 30 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은 저 주급 문제, 팀 내에서 연봉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해결해야 음바페를 좀 만족시킬 수 있겠다. 3쿠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중동에서 카타르 자본에서 돈 내는데 그거를 이제 뭐 광고비나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여하튼 재정적 페어플레이는 돌아서 뒤로 풀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찾으려고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어쨌든 저 문제가 좀 있다. 저 문제가 있었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지난 시즌에는 큰 영입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알려진 상황인데 또 이적 시장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알려진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코로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뭐 홀란드나 음바페 이 두 선수를 모두 영입하기에는 좀 일단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도 이 전력 외에 있는 선수 혹은 유망주들을 방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벤치 멤버인 뭐 마리아노나 뭐 요비치나 베일 같은 전력 외의 선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웨데고르나 브라임 디아즈 같은 이제 유망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요즘 자주 이적설이 나오는 게 바란이죠. 바란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또 이적설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진짜 주전급 선수들까지 팔 수도 있고 하면서 어떻게든 음바페를 영입할 수 있는 좀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해 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실제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현실적으로 또 주급과 관련해서는 베일하고 아자르 문제가 걸리지 않나? 만약에 토트넘도 지금 임대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쓰겠다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맞아요. 거기가 지금 보존해준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4억 준다는데. 베일한테. 토트넘에서만.
케인에게보다 더 주는 거야. 그쵸. 근데 나머지는 또 일부분을 레알이 주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합치면은 아마 그 친구 한 8억 하지 않나? 뭐 아자로도 비슷하게 받을 텐데. 그렇죠. 두 선수를 근데 이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게 못하는데 누가 써 그거를. 그렇죠. 그 주급이 비싼 애들을. 그래서 그 두 명 해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아자르가 잘했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또 못 나오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고 네이마르나 뭐 음바페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죠.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면 너네가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스포츠적으로 너네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너무 작은 리그다. 그렇죠. 트로피를 너가 챔피언스리그 들 수 있겠느냐. 거기 가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왕에서야 골목대장 할 수 있겠지만 그쵸. 나오면은 뭐 너무 작은 데서 자꾸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 또 4강전에 올라갔고 지난 시즌엔 결승까지 올라갔고 하면서 두 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일단은 성공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 두 선수가 나갈 이유가 없다. 전혀 없다. 스포츠적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 그래도 챔스에서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 나세르 회장이 인터뷰할 때 또 나왔던 이야기가 이 네이마르나 음바페 이 두 선수와 재계약을 또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두 선수에게 파리 생제르맹 전력 업그레이드 좀 스포츠적으로 좀 약속을 해놓은 게 있다. 그러니까 저 메시 뭐 이런 거잖아. 메시를 바르셀로나가 잔류시키려고 할 때 원하는 선수 몇 명 얘기해봐. 내가 잔류 기념으로 내가 보강해줄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홀란드 영입해줄게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영입들이 또 있다. 그래서 이번 또 이적 시장에 또 좋은 선수들 영입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두 선수를 좀 만족시킬 수가 있다. 절대 뭐 프랑스에서 뭐 그런 스포츠적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반면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워낙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구단이고, 그치.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좀 부진하다 싶었는데 이번 시즌에 또 지단 감독이 마지막에 또 기가 막히게 또 팀을 잘 운영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또 리그에서 또 1위 가능성도 일단 높고 그리고 또 챔피언스 리그도 일단 4강으로 간 상태고 경기력도 심지어 최근에는 아주 좋고 하면서 또 음바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저 팀에서 뛰게 된다면 얼마나 그 내가 좋은 커리어를 쌓고 정말 세계적인 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를 양쪽 구단 입장에서 쭉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돈을 중심으로 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했고 또 하나는 전력을 통한 선수가 선수로서 뛰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 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은 음바페 맘이다. 음바페 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파리 생제르맹에 이번 시즌엔 남을 것 같다. 남을 것 같다. 한 시즌 더?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왜요? 일단은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서 뭐 2024년까지 혹은 25년까지 재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로 좀 이적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음바페의 또 드림클럽이 레알 마드리드다. 이건 또 이제 모두가 또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재계약을 더 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 번은 더 한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지금 햇살님도 이번이 이적이 적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 했으면 한번 갈 때가 되긴 했어.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계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진짜로 저는. 이 코로나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 정도의 네임드들이 이동을 하면 연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파리에서 음바페가 빠져나오면 그럼 레알을 갔어요. 네. 그러면 파리도 음바페의 공백을 쳐야 되니까 누군가를 데려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 토트넘의 케인이야. 포체티노 감독이 데려가. 그러면 토트넘은 또 누굴 데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또 한 명 데려와야 돼. 그러면 레알에 있던 선수는 어디 가? 땅땅땅땅 돼야 돼.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돼. 이건 결국 다 돈 싸움이거든.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지금. 지난 겨울 이적 시장처럼 사실 그때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어. 뭐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앞두고 뭐 어마어마하게 영입 이적이 있을 것 같이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었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여름도 사실 그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 그렇죠. 저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축구를 봤던 거로만 놓고 보면 음바페가 지금 이적하는 게 맞아 제가 봐서. 해서
점법을 해서 레알 같은 데 뛰어야지 이제는. 프랑스에 음. 그만 있고 뛰는 게 맞죠. 맞는데 특히 그것도 레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가야 되는 게 맞죠. 또 자기 프랑스 출신의 지단 감독이 있고 여러 아, 가지로 뭐 너무나 맞아요. 좋은 선택이 아, 될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그게 너무나 변수가 클 거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저는 상황은 가는 게 맞다. 음. 어.